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주가 연말까지 상승 가능? 강력한 상승 요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찍는 시간이 새벽 한 6시 정도 되는데요. 주주총회가 이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프리뷰 투어를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주주총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관련돼서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 상하이 지금부터 연 100만 대 생산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미 증시 8월 주목할 이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혼조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기술주 성장주가 많이 포진된 나스닥은 오늘도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은 0.41% 상승하면서 12,72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4,000포인트 이상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4,15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던 것은 미국의 고용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건이 나오면서 전주 대비 6천 건이 증가했어요. 뭔가 실업이 많아지고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오늘 그렇게 장이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도 88불까지 내려왔습니다. 90불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너도 나도 원자재에 투자해야 된다, 석유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오히려 성장주를 투자했으면 훨씬 더 지금 수익률이 높았겠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2.685%를 보이면서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반에는요, 7월 고용보고서가 나와요.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 자, 실업률 수치랑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 수치가 나옵니다. 이게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종목별 현황을 살펴보면요. 오늘 유가가 80불대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에너지 주식들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쪽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하고 있는 나스닥 성장주들은 좀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헬스케어랑 컨슈머 디펜시브 영역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경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이 나올 때는 이 두 영역이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때가 있죠.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주목할 경제 지표로는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수치는 미국에서 매주 발표를 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주마다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는 올해 4월 달부터 강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26만 건이 나왔는데 예측치였던 25만 9천 건 대비 좀 예측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3만 건 이상은 뭔가 경고등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자, 최근 5년 이상의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요. 자, 코로나 상황 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700만 건에 가까운 매주 700만 건이나 이런 큰 수치가 기록될 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20만 6만 건까지 올라왔는데 코로나 전에는 평균적으로요 매주 23만 건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23만 건보다 지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만 건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경고등은 켜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채용 공고 역시 이렇게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요한 거는 오늘 나올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될 것 같아요.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면은 자,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둘 다 7월 달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8월이니까 7월 달 수치가 이제 나오겠죠. 자, 6월까지는 실업률이 3.6%를 유지를 했었어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 나올 수치가 약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빨간불이 켜질 것 같고요. 다만 비농업 고용지수, 그러니까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신규 고용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사람들은 일자리로 나와야 되고 물가도 높으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최근 뭔가 실업자가 좀 많아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올 고용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연준에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역시 일자리 때문인데요. 뭐 실업률도 3.6%로 나오면서 어느 때보다 고용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 고용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일자리 상황이 좋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면 연준은 긴축 계속해도 되겠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또 아니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다라고도 또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일자리 상황이 나쁘다라고 경고등을 킨다면 긴축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도 연준이 여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나쁘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겠는데 문제는 다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뭐 이제 긴축 속도 완화되는 것 아니야. 자, 경기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만약에 주가가 내려가면 연준이 긴축을 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주가가 내리면 경기가 또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자, 고용 및 경기 상황이 급속도로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고용이 됐건 뭐 GDP 성장률이 됐건 너무 급속도로 좋아지거나 너무 급속도로 나빠지면 좀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제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진다거나 경기 침체 상황이 더 빨라진다고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용 및 경기 상황이 나빠지던 좋아지던 그 속도가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하면 연착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주가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이 작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수치는 역시 물가예요. 최근에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모습, 유가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고용보다는 역시 물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에 CPI 지수가 9.1%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 8월 10일 날 발표될 7월 CPI 지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9.1%보다 낮은 수치, 뭐 8%대 뭐 초반 정도만 나와준다면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고 했죠. 연준이 주목하는 지수 바로 미국 고용 보고서, 미국의 CPI, 미국의 PC 물가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 세 개가 8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 발표될 고용 보고서보다는 역시 CPI 지수, PCE 지수가 중요하다. PCE 지수도 물가 지수인데요. CPI보다는 연준에서 더 뭐 주목하는 지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8월 5일, 8월 10일, 8월 26일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8월 24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겠다. 향후 나스닥 주가의 움직임을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121선을 뚫고 지금 상방에서 잘 버틴 모습입니다. 오늘도 확대를 해보면 밑꼬리를 달고 잘 지킨 모습이에요. 자, 121선을 잘 지키는 모습이 좋고 이번 주까지 잘 지켜내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2,900에서 13,000 사이가 제가 저항권이라고 했죠. 단기적으로 저항권인데 12,900선을 찍은 다음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11,700 정도가 그래도 지지 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925.9불로 0.4%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계속해서 고가를 뭔가 갱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이다 라고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200일선이 위치하고 있는 910불 이상에서 잘 지켜내고 있는 흐름이니까 앞으로도 아직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지라인으로는 한 810불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주총회에 따라서 3대1 주식 분할이 결정되면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상승 요인으로는 하반기에 테슬라 투자 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다면 한 1070불까지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테슬라 주주총회 프리뷰를 제시해 드린다고 했죠. 테슬라 주총에 참여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기가 텍사스 공장에 속속 모여들었고요. 기가 텍사스에 입장을 하게 되면 먼저 사이버 트럭이 반겨줍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의 공장 생산 설비와 관련된 이렇게 동영상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이게 바로 입구죠. 여기 입구에는 역시 사이버 트럭과 뭐 모델 Y, 모델 3 등 그리고 로드스터 이런 차량들이 반겨주고, 여기에 보시면 테슬라 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기념품들을 살 수 있고요. 자, 주주들은 전시된 모델 Y 차량에 자신의 사인을 이렇게 새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사인을 적은 모습 볼 수 있죠. 여기도 지금 사인을 적고 있는 모습, 여기 손가락 보이시죠? 펜이랑. 기가 텍사스 밖에는 이렇게 세미트럭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그래픽 아트까지 처리된 세미트럭을 만나볼 수 있고요. 자, 사이버 트럭의 뒷모습이고, 여기 앞에 보면 빨간색의 모델 Y, 모델 3, 로드스터까지 만나볼 수 있고, 여기 테슬라 샵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쇼펜치도 보이시죠? 테슬라 공매도 세력들을 뭔가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쇼펜치도 살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테슬라 모델 Y를 분해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조 배터리 팩도 볼 수 있고요. 테슬라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회사죠. 모델 Y를 만들다가 불량 처리가 된 모델 Y 후드 있거든요. 전면 후드라고 할 수 있겠죠. 전면 후드를 이렇게 아트, 그러니까 예술로 승화한 예술 작품도 만나볼 수 있고요. 주주총회에 일찍 참여하시는 분들은 팩토리 투어, 그러니까 공장 견학, 공장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주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한 5개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주주들의 가장 득표를 많이 받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제가 어제 방송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방송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9번을 보면은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테슬라가 집중할 마스터 플랜이 있을까요? 새로운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AI랑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스페이스 X와 연계된 화성 탐사 프로젝트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역시 4680 배터리의 현황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성능이 나오냐, 수율이 나오냐, 이런 부분 또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뾰족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 로드스터와 관련돼서 파이널 디자인, 그러니까 최종 디자인이 만들어졌는지도 물어보고 있고요. 언제쯤 이제 딜리버리 되겠느냐, 첫 번째 딜리버리 생산이 언제 되겠느냐, 역시 중요한 이슈죠. 사이버 트럭은 빠르면 내년 한 7월, 8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역시 세미랑 로드스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출시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HVAC 시스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는데요. 홈 HVAC죠. 그러니까 가정 공기 정화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차량 자체도 자체 공기 정화 능력 헤파 필터, 강력한 헤파 필터를 통해서 정말 좋은 공기 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자, 이런 시스템까지 갖출 수 있겠죠. 집에도 갖출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생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고 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역시 13번 문항인데요. 자, AI 데이 세컨, 그러니까 9월 30일 있죠.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때 옵티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테슬라 보세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자, 앞으로 이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실제 제품으로 양산할 것인지도 역시 궁금하죠. 자, 상업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생산 양산과 관련된 타임 테이블도 알려달라. 정말 이게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AI 데이 때 알려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역시 바이백이라든지 디비던드, 그러니까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주들은 궁금해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테슬라가 돈을 잘 버는 건 맞습니다. 분기당 3조에서 5조 정도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커다란 회사가 되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해야 될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뭐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AI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 화성 개발까지 뭐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쓸 일이 많겠죠. 기가 팩토리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최대한 테슬라는 늦추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백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도 뭐 올해 뭐 9월이나 10월 달 정도에도 할 수 있다고 게리 블랙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생산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주주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200만 대 이상 뭐 캐파를 달성하는 해가 되니까 올해보다 못해도 5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 더 생산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이것과 관련된 15개 질문들 대다수 좀 의견 그리고 뾰족한 해답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 결과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가 상하이가 지금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모델 Y 라인은 7월 16일 날 업그레이드가 끝나서 지금 열심히 생산이 되고 있고, 모델 3가 지금 모델 3 라인이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끝나서 이제 뭐 8월 이제 중순부터는 이제 풀 캐파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일 생산량이 기가 상하이의 일일 생산량이 3,000대가 됩니다. 그러면 3,000대 곱하기 1년은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맥스 110만 대 정도가 나와요. 자, 당연히 쉬는 날이 좀 있겠죠. 그래서 뭐 10만 대 정도가 뭐 빠진다고 보면은 이제 8월 달부터 연 100만 대 캠파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8월 8일부터 모델 3 라인 업그레이드가 끝나는 8월 8일부터는요. 기가 상하이 연 캐파가 100만 대가 된다. 아주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 따른 3대1 주식 분할 뿐만 아니라요. 하반기 테슬라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테슬라가 블루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S&P 글로벌과 그리고 무디스 신용평가사가 아마 올해 연말 이내에는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시킬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S&P의 북미 자동차 부문 평가 책임자인 니신 마들라니는요. 지난 6월 달에 테슬라는 올해 말까지 투자 등급이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투자 등급은 투자 적격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BB 플러스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난해 10월에 업그레이드가 됐고, 자, 무디스에 의해서는 올해 1월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크본드 상태예요. 정크본드 상태인데, 자,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투자 적격 등급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요. 테슬라는 최근 2년 이상 연속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현금 보유 상황은 180억 달러로서요. 뭐 20조 원, 25조 원 가까운 자,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안정성이 높은 회사고요. 뭐 연간 50%씩 성장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적격 등급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투자 적격 등급이 되면요. 제 생각엔 최소한 한 14%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테슬라 차님에 따르면요. 자, 빅테크 기업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가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된 케이스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AA3부터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09년에 투자 적격 등급이 되었고 투자 적격 등급이 된 다음에 향후 6개월 동안 27%나 상승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투자 적격 등급 이후에 6개월 이후에는 31%, 마이크로소프트 55%, 구글 14%, 엔비디아는 57%나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례를 보면 테슬라도 향후 6개월 동안 뭐 구글이 14% 오른 게 제일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뭐 14%는 충분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5년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애플 190%, 마이크로소프트 229%, 구글 207%, 아마존 490%, 엔비디아 1361%. 자, 이렇게 장기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여기 한번 다시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오르게 되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굵직굵직한 기관들은 정크본드인 상태인 주식들은 매수를 하지 않아요.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가면은 그동안 테슬라를 매수하지 않았던 기관들도 테슬라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자, 테슬라 주가 충분히 자, 하반기에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천히 모아가면 한박 웃을 날이 올 것이고요. 저와 함께 계속해서 슬기롭고 재미있는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금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